출입 허가를 받고 동일대교를 지나 민간인 통제선 내 임진강에 도착했습니다. 농사는 잘 되긴 하는데 이런 조건들이 이제 여러 생물들이 살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렇게 갈대 안에서는 작은 새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소동물이 많이 살잖아요. 아, 여기요. 그렇지. 갈대 안에. 예, 그래. 그 소동물을 먹이로 하고 있는 상위 포식자들이 네.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한민국의 어떤 강보다도 임진강은 자연 그대로의 강이고 사람한테 전혀 교란을 받지 않는 순수한 강이거든요. 이 순수한 강이다 보니까 여기에 사는 생물들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게 지역적인 어쨌든 특수성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런 자연스러운 강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야말로 임진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생태계를 안전하고도 짜임새 있게 유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반도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특별히 보호 활동을 하지 않아도 특별히 먹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임진강의 가장 큰 매력이자 특성이고 또 중요한 어떤 생태적 공간이기도 하죠. 봄이 찾아오고 있는 임진강에서 만난 것은 겨우내 머물렀던 두루미떼. 임진강은 철새들에게 최적의 월동 장소입니다. 임진강하고는 다른 데보다도 훨씬 자연성이 뛰어난 그런 먹이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철새들이 많이 오는 거죠. 두루미나 재두루미들은 월동할 때 제일 중요한 장소가 잠자리예요, 잠자리. 잠자리가 있어야 하고 잠자리가 안전한 잠자리 그리고 플러스 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임진강변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잠을 자고 먹이 활동을 하는 것들은 이 자체 임진강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자체의 생태적인 어떤 그 요소가 쟤네들 여기 머물게 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기 제두루미가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전부 다 깨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저 가까이 갔으면 이미 다 날아갔을 텐데 우리가 거길 안 들어가 가지고 새들이 그냥 굉장히 꽉 차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임진강 권역은 철새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임진강 얼음 위에서 철새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기생태계의 전형적인 특성이고 강안이 이렇게 안전하게 아무것도 손이 안 된 자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새들이 이렇게 그래서 많은 거예요 이게. 6.25 전쟁 이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오갈 수 없게 된 DMZ 일대. 철새들만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갑니다. 그래서 DMZ 일대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아까 너무 슬퍼서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매번 오실 때마다 어떤 느낌 드세요? 한반도가 분단되고 분단된 땅에서 그걸 유지하고 억지로 이렇게 견뎌내고 있는 이 공간이 되게 좀 슬프기도 하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그 포탄이 있었던 자리, 그다음에 이런 자리는 이제 녹이 나가지고 이제 빨갛게 이게 드러나는 것들이 많이 보이긴 해요. 저는 그게 딱 보는 순간에 피를 흘리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포탄이 썩어서 이제 산화돼서 산화철에 붉게 나오는 그 장소에 생물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물을 보게 되니까 뭐 고말이나 이런 물속 생물들이 사는데 그 중금속을 다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안고 가더라고. 그러고 나면 다른 생물이 거기 살 수가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여기 오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니까 슬퍼도 아름다운 거예요.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네, 소장님, 그 DMZ 지역은 사람의 발길이 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희귀동물의 어떤 보고다, 또 이런 평가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그 파악하고 계십니까? 비무장지대는 너무너무 절묘한 장소예요. 제일 중요한 절묘한 장소라고 하는 부분은 묘하게도 이 우리나라 기후대가 북방기하고 남방에 이 합쳐지는 만나는 그 점이지대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의 비무장지는 대부분이 이제 그
산지 북반기 식물을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이 서쪽에서는 그 북반기 식물보다는 오히려 이동하는 아주 대형 조류에 관한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는 그 우리나라의 동서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축이 4개 권역으로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맨 처음에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4개 구역으로 만든 게 맞겠다. 4개 내지 5개 구역으로 생태 권역을 묶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는 이 동부 해안 지역, 동부 산악 지역, 그다음에 중부 평야 지역, 서부 평야 지역, 그다음에 서해 해안 지역 이렇게 이제 나눠서 저는 생태를 설명을 하는데, 그 서해는 구릉지대가 발달해 습지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부 쪽에는 산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산악을 중심으로 여러 개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무장지대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얘기할 수 없는 구조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해발 고도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발 고도가 차이가 많다 보니까 해발 고도에 따른 생물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또 아주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강 구조가 그 서남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요. 이 강이 흐른다는 건 계곡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골짜기 만드는 거잖아요. 산맥이 정맥이 만들어진 정맥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정맥과 물 사이에 생태계 권역이 다른 거예요. 위치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물의 형태가 다르고 물의 흐름이 다르고 해발 고도가 다르고 지질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 사는 생물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근본적으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군사적 이유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딱 무장하고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복원이 됐겠습니까? 사실 한반도의 일제 35년을 우리가 지배를 받았는데 거의 배가 되는 기간을 자유롭게 출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대성 생태계가 원래 있던 모양으로 다시 복원되는 아주 절묘한 어떤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서쪽으로 오게 되면은 임진강 하구하고 항구가 북한하고 남한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구를 건들지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강 하구를 손대지 않는 유일한 게 임진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군사적 이유로 사람이 접근 안 하다 보니까 전생 0.01%게 남아있는 순수 습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정말 아름답고 희귀 생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부 쪽에서 주로 저희들은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논에 가서 물을 떠서 생물을 조사해도 멸종위종이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이. 그리고 농수로에 가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희귀 동식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20년간 매일 고민이 또 그거기도 하죠. 왜 여기만 이렇게 특별할까? 왜 여기만 이게 다양한 생물이 살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자연이 복원을 했는데 이 자연이 복원한 형태는 결국은 우리 민족이 민통선 DMZ이 가지고 있는 우리 분단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생물 종들을 저희들이 많이 관찰하고 이해를 했었죠.